탈시설 때 힘들고 억울했던 쌀! 탈시설할 때 힘들었던 쌀! 나와서 살아보니 행복한 쌀! 장애인 거주시설과 탈시설에 관한 쌀! 탈시설 가이드라인으로 탈탈탈 털어드리는 탈시설 탈곡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박사님과 여러분을 모시고 탈시설에 관한 썰들을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지난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릴 텐데요. 박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디서도 박사학위를 준 적은 없지만, 네, 제가 나름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탈시설 가이드라인 척척 박사로 스스로 임명한 네, 최한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 유엔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든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계속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너무 못 지킨다. 좀 제대로 좀 지켜라. 라고 계속해서 혼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약과 또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너무너무 몰라요. 특히 이걸 잘 알아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정부요. 그렇죠? 정보 또 탈시설 연대요. 연대! 그럼요. 네. 또 누가 알아야 될까요? 시민들 알아야 되고요. 정치인 알아야 될 거고요. 또 공무원들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 중요한 나라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걸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탈시설 가이드라인 공부를 해와서 박사로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많이 보고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 쑥쑥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우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주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몰라서 오늘 같이 경희님과 같이 열심히 듣고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간단한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경희님, 시설이 대체 뭔가요? 저는 시설에 살았지만 아직 시설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시설을 알기는 하는데 그 장애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안에서 살잖아요.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보통 시설이라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박사님,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시설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또 제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된 것 같네요, 여러분. 네, 제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시설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또 보호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 정부나 이 사회의 인식 때문에 장애인들을 가두어 놓는 모든 곳을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결정한다. 내가 누구랑 함께 지낼지 결정할 수 없다. 나의 하루하루를 누군가가 늘 감시하고 통제한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강제로 치료한다. 지역사회에서 먼 곳으로 분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지역사회 안에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설의 성격들을 갖고 있다면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같은 기관에서 한꺼번에 제공을 한다면 그 역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는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한 분이 여러 명의 장애인을 한 번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원하는 것을 지원을 그때그때 받을 수는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 역시 또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탈시설은 바로 그러한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든 또 민간,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든 모두 탈시설의 대상이라고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한 곳에서 살아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시설은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은근슬쩍 안 좋은 거 조금 고쳐놓고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의 안 좋은 부분을 조금 바꾸거나 없애는 것만으로 탈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연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기 때부터 시설에 살았어요. 자립하기 전까지 영문도 모른 채 이 시설 저 시설로 옮겨 다녀야 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적응하면 또 보내지고 적응하면 또 보내졌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장애인도 성인이 되면 부모님 곁을 떠나잖아요. 나도 성인이 되었으니 윗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설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자립하고 싶어요. 자립이라니 말도 안 돼. 너 혼자 어떻게 나가서 살려고 그래? 바깥은 너 같은 장애인들이 살기엔 너무 위험하고 돈은 있니? 집은 어떻게 구할 건데 굶어 죽을 거야? 말도 안 돼. 꿈 깨! 저는 결국 자립을 포기했습니다. 얼마 후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나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팬더야, 일단 내가 먼저 나가서 자리 잡을 테니까 너도 빨리 나와. 우리 나가서 재밌게 살자. 여기 너무 지긋지긋해. 언니 말에 다시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정말 이번엔 나갈래요. 언니도 나가서 잘 살고 있잖아요. 저도 잘 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 난 아무것도 못 도와줘. 저는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자립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설의 선생님들은 자립과 관련한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다니며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하는 것도,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도 혼자 해야만 했어요. 자립하려니 돈이 필요해서 청약저축 통장까지 깼어요. 이 모든 걸 저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을 통해 자립을 해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옛날 생각을 하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시설 선생님이 탈시설을 이렇게 반대해도 되는 건가요? 평생을 시설에서 산 사람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자립하려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게 맞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자분께서 시설에서 나오실 때 상당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현주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일단 그 시설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제 본인이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느니 네가 살 수 있겠나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도와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박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진짜 정말 절대 안 될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탈설하는 과정도 굉장히 문제적이었어요. 현주님 말씀대로. 그런데 먼저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연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립하기 전까지 영문도 모른 채 이 시설 저 시설 옮겨 다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사연자께 너 딴 데로 가고 싶니? 이런 거 묻지도 않았다고 했죠. 이 경희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물어봐야 하는데 자기결정권을 파손된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시설이라는 공간이 대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애인 당사자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설이 원하는 대로 물건 옮기듯이 사람을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게 하는 그러한 속성을 시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흥분을 했는데요. 네, 조금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사연자분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자기는 탈시설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표현대로 하면 선생님, 아마 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요. 선생님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탈시설을 반대했다. 그리고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결국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명백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탈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자기가 선택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의사를 존중하고 또 장애인이 얼마든지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연 속의 선생님은 어땠나요? 꿈 깨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반대를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연을 봤을 때에 단순히 그 직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가 시설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사연에서 나온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탈시설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생님이 간섭을 넘어 적극적으로 할 때에도 이것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라고 또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땠나요? 혼자서 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자님께서 자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래는 지원을 충분히 해줬어야 했으나 그런 지원이 없는 바람에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감당해야 됐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정부가 탈시설을 지원을 할 때에는 시설에 살고 있거나 시설에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시설에 들어갈 위험이 되게 높으신 모든 분들이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이 탈시설 모든 과정에서 탈시설 당사자, 즉 탈시설하신 이 사연자분 같은 분들 혹은 이분들을 대표하는 단체들,
탈시설연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시설이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설은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설이 원하는 대로 한다. 맞습니다. 시설이 바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모두 다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여기 4명이 있지만 4명 모두가 각각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탈시설 과정에서 혹은 탈시설해서 지역사회 살아가는 그 이후에도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모습 그리고 특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사연자분께서 탈시설 가이드라인과 얼마나 반대되는 경험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설에서 사는 것도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시설에 살고 싶다는 의견도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에서 사는 것이 장애인이 선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 입소는 절대로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다시